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당황하시거나 놀라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대세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주말 동안에 있었던 좀 악재를 해소하는 월요일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놀라실 필요도 없고 당황하실 필요도 없고 차분하게 지금은 시장을 보는 게 좀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포인트적인 부분, 그 다음에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시장을 한번 읽어 드릴 거고,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큰 게 좀 한 방 남아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우리가 뭐 운동 경기도 그렇고 뭐 축구 경기도 그렇고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의 시장을 놓고 보면 뭐 코스피도 그래도 약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것들 아니면 뭐 새롭게 눈에 좀 보이는 것들, 그리고 좀 총 정리를, 오전 시장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뭐 특별히 아주 강한 이슈는 없다. 로봇주가 그나마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이슈가 없는데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순환매 차원으로 로봇주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IMBC 같은 경우에는 뭐 방송사 민영화 이슈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경기도지사 윤석열 인수위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던 김은혜 인맥주로도 조금 엮일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BC가 왜 올라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인물주랑 엮여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주말 영상에서 쌍용차 쪽은 뭐 결국 2파전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쌍방울 그룹이라든지 KG그룹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준비를 해야 되는 테마 쪽 같은 경우에는 여름 테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서울이 지금 뭐 벌써부터 더위를 걱정하는 기사적인 부분이 아침에 나왔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6도면은 초여름에 거의 기온이에요. 많이 더워졌다. 봄이 너무 짧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슬금슬금 우리가 여름 테마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집 근처에 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꽃이 와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아무튼 봄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짧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도 굉장히 더워가지고 반팔을 입고 산에 갔다 내려온 부분이고, 아무튼 뭐 여름 테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로 뭐 파세코가 있고 SCD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선풍기로는 대표적인 거는 뭐 신일전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딱 선풍기를 보면은 몇 대 중에 한 대 정도는 신일전자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창문형 에어컨도 대기업들이 진출을 하니까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버티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CD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 이제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묶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나마 이쪽이 조금 강한 흐름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정말로 뭔가 할 만한 게 신선하고 새로우고 새거가 오늘 시장에는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나올 만한 게 로봇 쪽 조금 오르다가 밀리는데 오늘은 더 오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무리하게 볼 필요는 없고, 제가 VIP 방에다가는 이치 한부를 좀 추천을 장중에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왜 드렸냐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리오프닝 관련으로 좀 몰릴 수 있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찬불도 우리가 VIP 방에서는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딱히 변동성이 나올 만한 테마라든지 섹터가 없는, 주도주가 부재하고 테마주가 부재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뭔가 잠잠하고 심심할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잠잠하고 심심할 필요는 있다.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스타일 색깔이 나오면은 우리가 그 색깔에 또 발 맞춰서 진행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13%, 룽투코리아도 뭐 19%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편안하게 차트적인 부분에
단타로 빨리빨리 먹고 나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먹고 나오는 게 정말로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KC 같은 경우에도 뭐 8%대 뭐 18만원 이렇게 수익 인증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뭐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국전자금융 3%대 뭐 수익, 이거는 뭐 단타기 때문에 이거 단타를 가지고 막 뭘 끌고 가고 멱살 잡히고 머리채 끌려가는 것보다도 짧지만 빨리 먹고 나오고 또 먹고 나오고. 왜? 시장이 안 좋은데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서 머리채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단타 잘 안 하는데 덕분에 커피값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단타는, 저는 항상 그래요. 단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내 계좌의 대반전을 만들고 무언가 큰 뜻을 이룬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단타는 단타답게, 모아가는 종목은 모아가는 종목답게, 결국에는 내가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으로 연봉을 뽑겠다, 그리고 단타로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월급을 뽑겠다, 요 정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편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말 동안에 이벤트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딱 선착순 5분만 더 받고 바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주말 동안에 30명, 선착순 30명이었는데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좋은 종목으로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 부분 선착순 5분만 진행을 하고 바로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지, 지금 시장이 내렸을 때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막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통화 긴축, 이런 매크로 불안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 국면에 상대적으로 견고한 섹터, 그 다음에 해외 수출 지속 확대로 이익의 질적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판가 인상에 따라서 수익성 기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좀 음식료 업체 대비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5년간 적자 이후에 2020년도 비용 절감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매집을 하시면은 결과가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종목에 대해서는 뭐 VIP방에 매집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크게 먹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보면은 뭐 지난주 지속 같은 이유예요. 인플레이션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가 되고 있고, 중국 상하이시 봉쇄 조치 등등 해서 큰 방향성 없이 등락적인 부분을 좀 반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S&P 500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은 작년 대비했을 때 4.5%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는 기업은 더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저번주 미국 시장 하락에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출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굉장히 잘 버텨주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은 이만큼의 하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건 없고 변동성을 좁혀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몰랐던 악재,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겁먹고 긴장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긴장하고 겁먹으면은 키 안 큽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시장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든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좀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물가, 소매 판매, 이런 주요 실물 경제 지표 발표라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벤트 예정으로 투자 심리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인플레이션의 핵심 요인이었던 자동차라든지 가솔린, 주택가격 급등세가 최근 하향 안정화 국면에 진입을 하는 모습이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시점을 2분기 안에는 좀 우리가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 2분기라고 해서 뭐야 아직 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분기 안, 4월달 5월달 6월달 지금도 2분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바로 경기 턴어라운드로 이어지면서 증시의 추세 반등을 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단기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이 좋은 종목, 그냥 자신있게 더 사서 내가 크게 수익적인 부분을 많이 만들어 나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점 분할 매수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실패하는 주식을 딱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사야 되는 자리에서 팔고 사지 말아야 되는 자리에서 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엇박자가 나는 부분,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박자를 맞춰 나가야지만 주식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노래할 때도 박치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박자를 못 맞추면은 뭔가 노래가 굉장히 이상하게 흘러나가는 부분, 근데 주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박자를 못 맞추면은 내 계좌가 정말로 이상하게 흘러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시장이랑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럼 시장 포인트가 어디에 지금 쏠려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꼭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카카오랑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금리 인상 이런 이슈적인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해요. 당연히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했는데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면은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항상 좀 종목들에 대해서 모아가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짧게 보는 것보다도 좀 넓게, 길게, 좀 마음적인 여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보는 게 훨씬 더 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편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타 종목이 아닌 이상 모아가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렇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 다 빠져요. 그러면은 머리가 다 빠지면은 여러분들 탈모 관련주가 뭐예요? 알아야죠. TS 트릴리온, 메타랩스, 그 다음에 JW 신약,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왜? 메타보라를 앞세워서 블록체인 게임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는데, 메타보라에 따르면은 뭐 2분기 안에 보라 플랫폼 기반 블록체인 게임이 처음으로 나올 예정이고, 2월달에 보라 2.0 파트너 데이에서 블록게임 10여 종을 뭐 올해 선보이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카카오 게임즈 계열사에서 만든 게임으로는 뭐 엑셀 게임즈의 오픈월드 MMORPG 아키월드가 있는데, 이게 아키에이지 글로벌 버전의 블록체인 기술을 좀 적용을 한 버전 중에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표대로 7월에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MMORPG 장르의 첫 블록체인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하우징 시스템의 토지와 이제 집, 뭐 주축으로 다양한 NFT화해서 소유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키월드 기대는 되는데, 결국에는 아키에이지가 좀 흥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아키에이지가 뭐 재미가 없어 그러면은 뭐 NFT 게임이 나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뭐 꾸준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키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현재 글로벌 60여 개 국가에서 누적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고, 블록체인 게임 이용자 수가 많은 동남아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허접한 게임이거나 뭐 인기도 없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꾸준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NFT로 나오면은 당연히 우리는 주가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우리가 결국에는 뭐 오딘이 재밌고
양대 마켓에서 뭐 매출 순위 1위를 기록을 하고 2위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오딘이 블록체인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대만에 출시가 되면서 글로벌 버전이 블록체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우리한테는 심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대만에서 굉장히 뭐 반응도 좋고 해외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바탕으로 NFT 게임을 좀 만들 수 있다. 그럼 NFT 게임을 만든다, 카카오 게임즈에서 만든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당연히 큰 폭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RSI 30 이하에서 잘 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카카오 게임즈가 NFT 게임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내일 뭔가 게임이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좀 여러분들한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단기적으로 신작 게임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2분기 신작 우마무스메. 이게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일본스러운 느낌이, 우마무스메 느낌이 나는데, 일본에서 출시 1년도 안 돼서 뭐 1조 원을 벌어들일 만큼 뛰어난 게임성에 대해서 좀 입증을 했던 부분이 있고, 이게 오히려 5월 중순에 좀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시 일정 발표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2분기 때도 그렇고 3분기 때도 그렇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내용적인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정리를 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3월 초중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당선이 결정된 이후 상승적인 흐름을 보였던 부분이 있고, 최근 들어서 뭐 하락폭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시장이랑 엮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성장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축소에 따른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의 기업 가치보다 미래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좀 높게 평가를 땡겨받는다, 높게 평가를 받는 경우가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회수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겁먹으실 필요는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올해 1분기 실적 어닝 쇼크도 쪼로 나왔네요. 아이고, 어닝 쇼크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실적 성장이 좀 우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 실적 하향 조정이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는지랑 멀티플을 상향시킬 만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에 대해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적인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카카오라든지 뭐 네이버도 똑같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수혜 자체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도 역동성이라든지 뭐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 원칙을 강조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약적인 부분이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약으로 내뱉었으면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액션적인 부분을 취하지 않겠나, 규제를 어느 정도는 좀 풀어주려는 최소한의 액션은 취해주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 자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플랫폼 규제가 전반적으로 완화가 될 경우에는 국내에서 당연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카오가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게, 항상 앞으로의 기대를 할 게 남아 있느냐,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아니면은 좀 내용적인 부분이 살아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당연히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래요. 지금 뭐 여기서 지금 60일선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항상 차트는 저는 그래요. 이런 대형주들 가지고 차트적으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하는 것보다도 내용적으로
먼저 숙지가 되어 있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항상 뭐 당연히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중요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차트를 보기 전에 내용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쌍방울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쌍용차 관련해서 많이 영상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 보면은 막 위험하대요. 근데 뭐 내용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적으로 위험하다, 뭐 이거를 뭐 쌍방울을 가지고 차트 기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그 전에 좀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추가적인 모집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선착순 딱 5분만 받고 바로 또 마감을 할 거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잘, 단타로 먹을 수 있는 거는 단타로 깔끔하게 뭐 수익적인 부분도 만들고, 이렇게 뭐 단타 먹을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 만들고, 모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저랑 믿고 오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좋잖아요. 원티드랙 같은 경우에도 뭐 9%대 뭐 이렇게 수익 인증이 나오고 있는 거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도 그날 시장에 대해서 분명히 포인트적인 부분, 수급이 어디로 몰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면은 뭐 단타 종목도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잘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딱 성함, 홍길동이면 뭐 홍길동, 이영이면 이영이, 이영이 홍길동 너무 많이 써먹었는데, 그냥 뭐 김철수 아니면은 뭐 조인성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오신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같이 재밌게 좀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 옆에서 누군가는 중심을 딱 잡아드리면은 뭐 편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